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SK이노베이션이 자회사 SK종합화학의 중국 상하이 세코기분 인수설과 관련 조회공시 답변으로 중국 기업 인수를 포함한 다양한 사업 기회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지만 확정된 사항은 없다고 공시했습니다. 휴니드가 미국 보잉과의 1,400억 원 헬기 부품 공급 계약 체결 보도에 관한 조회 공시 답변을 통해 헬기용 전기 전자 시스템을 공급하는 사업자로 선정됐고 구체적인 사업 규모에 대해서는 최종 협의 중에 있다고 공시했습니다. 진 매트릭스는 다양한 변이가 존재하는 유전자 증폭 방법과 관련한 유럽 특허를 취득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이번 특허 기술은 질병과 관련한 다중 분자 진단 의료기기 신제품 개발 등에 활용될 계획입니다. 안트로제는 고농도 세포 성장 인자를 포함한 중간엽 줄기세포 배양액 제조 방법과 이로부터 얻어진 조성물과 관련한 특허를 취득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2부로 돌아왔습니다. 최은정입니다. 오늘도 먼저 증권사별 리포트부터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미래에셋대우입니다. 이탈리아 은행 리스크에 관련해 의견을 내놨는데요. 경기 회복을 통한 이탈리아 은행 정상화는 단시일 내 기대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이탈리아 가계 자산 중 은행 관련 손실 분담 노출 비중이 2011년 15.8%에서 2015년 10.6%로 줄어든 것은 다행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22의 지속적인 유동성 공급으로 단기간 내 시스템 위기로 증폭될 가능성은 낮아 보이는데요. 7월 29일 유럽은행 감독청의 스트릿 테스트 결과 발표 이후 오히려 EU와 이탈리아 간의 타협점 모색 및 공조 속도가 빨라질 가능성도 상존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예, 이어서 하나금융투자입니다. 그래도 은보다 금이다라고 요약했습니다. 금 가격은 연초 온스당 1,100달러 이하에서 저점을 형성했고 이후 6개월 동안 30% 가까이 급등해서 현재는 1,300달러를 넘어선 상태인데요. 이미 적잖게 가치가 상승했지만 여전히 추가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위험자산인 주가지수의 변동성 상승과 함께 금 가격은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해서 2013년 이후 3년 만에 온스당 1,500달러에 접근하게 될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금의 대체재 성격을 지닌 은에 대한 투자 역시 유효하지 않을까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평균적으로 금보다 2배 이상 높은 변동성을 지니고 있는 은은 투자의 안정성 측면에서 취약성을 노출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리스크 회피를 우선시해야 할 현재 국면에서는 은은 또 다른 형태의 리스크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환기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예, 세 번째로는 유한태증권입니다. 금요일 밤에 미국의 비농업 부분 고용은 컨센서스 및 전월치를 크게 상회하는 결과를 발표했죠. 이와 함께 미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확률은 소폭이나마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최근 달러 인덱스 상승 시 투기적인 포지션의 변화 탄력도를 보면 달러 강세 지속에 대한 기대치는 크게 낮아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국내 증시의 낮은 밸류에이션 수준, 개선되는 경기 모멘텀, 그리고 낮아지고 있는 신흥 지역의 리스크 지표 등을 감안하면 지수 하락에 대한 우려는 크지 않은 상황입니다. IT 업종이 최근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매크로 측면에서는 기본적으로 선진국 경기 모멘텀에 민감한 업종인 것은 사실인데요. 이번 주 중국의 주요 실물 지표들이 발표될 예정이죠. 최근 지표 부진의 영향으로 기대치 자체가 낮아져 있다는 점에서 큰 부담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황소개구리 점프업 시간인데요. 오늘도 역시 샘플러스의 김영구 멘토를 불러볼게요.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글로벌 증시 분위기가 굉장히 좋은데요. 오늘 국내 증시도 상승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지 분석 부탁드릴게요. 네. 자, 저희가 앞서 얘기했던 블랙시트부터 얘기했었죠. 금융 이벤트로 저가의 매수 기회다.
자, 다우존스 18,000포인트를 우리가 예측을 했었죠. 정말 그 이상으로 시너지를, 에너지를 웅축해서 폭발했던 어제 글로벌 증시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다우부터 한번 천천히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우를 보도록 할게요. HTS를 한번 키도록 해 보겠습니다. 자, HTS가 준비가 아직 안 됐나요? 자, HTS를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자, 글로벌 증시는 다우존스부터 한번 천천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자, 저희가 예상했던 그 라인까지 벌써 왔네요. 18,000포인트를 뛰어넘었죠. 훌쩍 넘고, 자, 최고가, 신고가 18,500포인트를 이제는 우리가 지켜보고 한번 대응해야 될 시점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요 라인이 서 있습니다. 자, 18,500포인트까지 열려있다 이렇게 보시고 시장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8,351포인트가 최고가였죠. 이번에는 여기를 아마 뛰어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달리는 바 있잖아요. 힘이 센 마는 멈춰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달리는 추세를 잘 보아야 됩니다. 자, 이번 추세는 아마 강하게 한번 최고가를 찍는 이 라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나스닥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스닥 5,000포인트 얼마 안 남았죠? 어느새 5,000포인트가 가 있습니다. 설마 했던 포인트가 여차여차 할 때 5,000포인트 눈앞에 두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5,000포인트를 넘어가면 위는 뻥 열려 있어요. 껍데기라고 얘기합니다, 흔히들. 매문이 없는 구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위가 더 강하게 열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환율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환율 어제 예상했던 1,146원까지 왔네요. 1,140원까지 떨어진다라고 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그 자리까지 왔네요. 자, 하방이 좀 더 열려 있습니다. 환율 같은 경우에는 잘 체크를 해서 대응을 하자라는 전략을 드리고 싶네요. 자, 상해. 자, 중국 3,000포인트 얼마 안 남았죠. 3,000포인트 언저리까지 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네요. 자, 이쪽 라인은 번드가일 중국 레버리지 쪽에 우리가 초임 포인트를 잡아보자라고 얘기했습니다. 벌써 점프업 시작하고 한 100포인트가 올라간 것 같네요. 자, 저 라인이 강력한 지지 라인이고 강력한 저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우리가 또 체크해야 될 건 유가를 한번 이렇게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5달러 살짝 깼죠. 자, 박스권 이제 하단까지 이렇게 박스권을 만들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45달러 기준으로 해서 요 라인에서 박스권을 만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네요. 요 저점이 42달러, 요 라인에서 박스권을 만들어서 에너지 웅축해서 다시 윗방향으로 아마 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쪽 포인트도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국내 지수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국내 지수 한번 보도록해요. 자, 어느새 2,000포인트 언저리까지 와 있네요. 깜짝 놀랐죠? 여차여차하면 바로 올라오는 시장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자, 파동, M파동도 정확히 잡고 위로 치는 방향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예측할 건데 2,050포인트까지 금방 올라옵니다. 자, 요 라인에서는 위로 빵 칠 수 있는 에너지를 웅축하는 단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000포인트를 자리에 앉혀놓고 방향을 윗방향으로 설정해서 시장을 바라보면 정말 좋은 시장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악재는 에너지로 눌러버립니다. 악재가 다 소멸된다. 바로바로 소멸되고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는 우리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포인트는 뭐냐? 윗방향으로 활짝 열려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2,000포인트를 안 치면 위는 그냥 갭으로 뜰 수 있는 자리다 이렇게 우리가 예측하고 시장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나쁘지 않아요 시장이요. 윗방향으로 2,000포인트를 넘어가는지 2,050포인트를 넘어가면 정말 큰 시장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일단 2,000포인트 안착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코스닥 볼게요. 자, 어느새 박스권 상단 자리인 700포인트 그 언저리까지 와 있네요. 자, 코스닥도 마찬가지예요. 이 라인을 다시 레벨업이 된다면 이쪽 라인은 껍데기 라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빵 뚫려 있는 라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 라인. 자, 요 라인만 넓게 원하면 요 위는 뻥 열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마 7, 8, 9월 달에 시장을 잘 봐야 된다. 이 포인트를 잡고 싶네요. 자, 아침에 시가에 세게 올라오는 동시호가를 한번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는 2포인트, 그 다음에 코스닥은 마이너스 2포인트. 자, 아침에 시가는 한번 예측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포인트에서 4포인트 때 상승 출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동시호가 아침에 세게 움직이는 종목들을 한번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상 체결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EIE 좀 강하게 매기가 들어오네요. 나래 MMD, 그 다음에 네이처셀. 네이처셀은 어제 추천주였죠. 그죠? 정어제 추천주였는데 7,900원. 제가 매도 라인을 잡았네요. 8,160원까지 올라 있네요. 이따 시작하고 목표가 달성이 되면 한번 전화 연결을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젠스, 그 다음에 SPG 페이퍼코리아, 자, 이쪽 레이블 쪽도 강하게 흐름을 연출이 되네요. 웹젠, 텔콘, 헤인, 그 다음에 GMP, 그 다음에 주연테크, 그 다음에 이스타코, 이쪽으로 조금 매기가 좀 붙네요. 리프라이드 쪽도 붙고, 써니전자도 살짝 붙네요. 대봉 LST, 이쪽으로 붙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어제는 추천주를 안 내보냈죠. 기존에 추천주가 많이 이렇게 급등을 했죠. 그래가지고 종목을 더 늘리지 않기 위해서 추천주를 내보내지 않았습니다. 자, 오늘은 또 하나 내보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단기적으로 세게 나올 수 있는 아티스트를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 있는 자리죠. 이렇게 마이너스권에서 살짝 아침 출발을 마이너스권에서 이렇게 잡으면 돼요. 약보합선에서 잡아놓으면 목표가는 요 라인 3,800원, 3,900원 라인까지 한 마디 더 남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이 종목 관심 있게 보시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쪽 관심 포인트로 잡아놓고요. 그 다음에 단가, 저가는 고려 포리모, 오늘 두 종목을 내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닥에 있는 종목이죠. 이렇게 에너지를 웅축해서 다시 뛰어 오를 수 있는 차트다. 고려 포리모, 그 다음에 한 종목은 아티스. 자, 운동화 관련주죠. 자, 코리안 둘레길에 대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신수한 테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가는 고려 포리모를 가지고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려 포리모 요 자리는 제가 추천드렸던 네이처셀하고 비슷한 박스권 하단에 있는 종목 차트의 유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네이처셀하고 그 다음에 고려 포리모하고 자리가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두 종목 추천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려 포리모하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 드렸던 아티스, 그 다음에 네이처셀은 오늘 장중에 목표가 도달하면 전화를 한번 연결을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또 성공투자 기원합니다. 자, 어려운 장, 어렵고 또 센 장이 옵니다. 그동안 어려운 장이 많이 연속됐었죠. 그러면 센 장이 분명히 옵니다. 힘내시고 기운을 내시기 바랍니다. 개골 팍팍 성공투자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은 추천주까지 두 종목을 받아봤습니다. 샘플러스 김영구 멘토의 의견을 보다 자세히 듣고 싶으신 분들은요, 서울경제TV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주식 챔피언 클릭하셔도 되고 전화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1644-6646번으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황소개구리 점법 시간이었습니다. 예,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참고하십시오. 자, 지금 시각이 8시 52분입니다. 개장을 약 8분 정도 앞두고 있는데요. 동시효과 특징주 분석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메리츠종금증권 강남금융센터의 김근호 연구원을 전화로 연결합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지금 시각 동시효과 특징주가 눈에 띄실 것 같거든요. 어떤 종목들이 있을까요? 네, 먼저 이제 네이처셀인데요. 네이처셀 같은 경우 어제도 좀 급등이 좀 나왔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 뭐 종가로 지금 17% 종가 고가로 좀 끝나는 모습을 좀 보여줬고요. 지금도 시간 외에는 45만여주 예상 최고가 5.2% 역시나 이제 신고가 영역이고 어제 또 거래량 굉장히 좀 많이 터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당연히 좀 이슈화될 가능성이 분명히 좀 높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저는 네이처셀 같은 경우 최근에 뭐 시비 발행도 좀 했었었고 계속적으로 좀 자금 유치를 하는 부분들, 이 회사가 원래는 이제 음료 사업 주 영으로 하고 있는데 이제 혈액세포 보관이나 줄기세포, 그다음에 화장품 판매 뭐 이런 것들 하고 있거든요. 뭐 인가공업도 하고 있고요. 근데 어제였죠, 이제 관련된 줄기세포나 배아 세포에 대한 뭐 치료제, 세포 치료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다시 한번 재개된다라는 얘기들이 좀 나오면서 관련주들이 좀 들썩였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뭐 당연히 좀 이슈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고요.
이게 지금 신규로 입성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이제 가격적인 부담은 굉장히 좀 안고 들어가야 되는 가격이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고 가격이기 때문에. 그래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좀 보유하고 계시되, 여기서 좀 신규 진입을 하시려는 분들은 조금 확인할 건 확인하고 주가의 움직임을 좀 파악하시고 들어가셔야 되지 않을까. 지금은 뭐 단기에 그냥 확 들어가기에는 이제 가격적인 부담이 굉장히 좀 많이 높아진 가격권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두 번째 종목은 태양금속입니다. 태양금속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다시 한번 좀 이 61선 지지하고 좀 반등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태양금속 같은 경우에도 상승 흐름은 굉장히 좋아요. 이 회사 같은 경우 자동차, 기계, 전기, 전자부품 쪽의 단조 제조업체인데, 최근 보면은 고점이 2,460원, 그리고 밀렸다가 다시 한번 이제 전고점에 대한 트라이를 할 자리로 좀 올라갔거든요. 지금 시간 내로 32만여 주, 예상 체격과 한 4.9%, 5%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기술적으로 보면 사실은 2,460원 갔을 때 거래량들이 굉장히 좀 많이 터진 이후에 아직까지 거래량이 많이 터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거래가 굉장히 좀 활발한 가운데 기관 수급도 최근에 굉장히 좀 많이 들어왔고요. 외국인 같은 경우에도 좀 들어와 있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지금 5일선, 그러니까 2,240원 가격짜리인데, 여기랑 2,200원 가격짜리, 요 두 개가 굉장히 좀 중요한 자리인 것 같아요. 지금 보면 5일선, 11선이 그 두 가지가 굉장히 좀 중요하기 때문에 그 두 가지 자리를 굉장히 좀 잘 판단하시고 잡으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마지막 종목은 정다운이라는 종목인데, 이 종목도 기술적으로 좀 보면 고점이었던 이 4,250원짜리의 거래량 굉장히 좀 많이 터졌었죠. 그리고 밀렸거든요. 근데 그때 거래량이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았어요. 근데 보면은 지금 정다운 같은 경우에는 이제 LIG 스펙 2호하고 합병한 건데 변경 상장된 거죠. 이게 이지바이오 쪽 계열사 오리 제품의 이 가공 생산 판매 이런 회사거든요. 근데 최근에 보면 이제 육계 업체들 다 좋고 이지바이오 또 이 자회사기 때문에 굉장히 좀 이 이슈를 많이 받는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손 FNC라는 종목이 이제 육동기업으로 첫 코스닥 상장을 앞둔 시점에서 육가공이라든지 육가공이라든지 이러한 가공업체들에 대한 조명이 좀 다시 한번 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고점 대비해서 많이 빠졌기 때문에 리바운딩이 나올 수 있는 자리인 것 같고요. 시간으로 정다운 33만여 주, 예상 체결가 7%. 근데 중요한 거는 3,600원대에 매물벽이 굉장히 좀 높게 자리 잡고 있는 모습. 아마 여기서는 1차 저항이 좀 발생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술적인 분석까지 함께 도와주셨는데요. 일단 네이처셀은 보유하신 분들은 홀딩, 근데 신규 진입은 다소 부담스럽지 않을까라는 의견 주셨고요. 또 상승 흐름이 좋다, 거래량이 많다, 태양금속, 또 정다운까지 분석해 주셨습니다. 동시호가 특징주 오늘은 메리츠종금증권 강남금융센터의 김근호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시각이 8시 57분입니다. 개장을 약 3분 정도 앞두고 있는데요. 같이 출발해주신 두 분의 전문가부터 소개해드릴게요. 샘플러스의 문현진 멘토, 조비 멘토 이렇게 두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출발 전에 저희가 한 말씀씩 또 안 들을 수가 없겠죠. 먼저 문현진 멘토님. 예. 간밤에 뉴욕 증시랑 유럽 증시가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오늘, 야간 선물 지수가 약 한 0.23% 정도 올라가면서 오늘 예상 체결 지수도 조금은 높게 0.2포인트, 코스피는 0.2포인트 정도 올라가고 있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한 0.2포인트, 2%씩 각각 오르고 있는데, 지금 이제 예상 체결 지수가 높다고 해가지고, 앞으로 오늘 장이 상승할 것이다라고 보는 건 조금 억측이다. 오늘 수급도 굉장히 양호하게 기관과 외국인이 들어와야 되고요. 그리고 내일 모레죠. 내일 모레는 옵션 만기일입니다. 옵션 만기가 있던 날은 항상 단기적으로 조금 출렁 힘이 있었어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추세 꾸준히 이어갔지만은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조정을 조금 받는다. 그렇다는 말은 물려있던 분들은 어느 정도 마음의 준비를 하고 편안하게 바라보시는 관점이 필요하고요. 지금 단기적으로 수익을 내고 계시는 분들은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내일 장 전에 어느 정도 수익을 청산하셔가지고요. 목요일장 조정받을 때 다시 싸게 들어가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장 같은 경우에는 항상 내려오면 올라가게 돼 있고요. 올라오면 또 내려가게 돼 있는데 이제는 2000포인트를 앞두고 있고 코스닥도 700포인트를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 여태까지 우리나라 장을 살펴본다면 2000포인트를 맞으면 떨어지고 그리고 700포인트를 맞으면 떨어지는 것들을 항상
경험으로 배워왔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 마음의 대비를 하시고 돌파 이후에 조금 매수에 가담해도 되니까 항상 마음의 준비를 하자. 우리가 뭐 사고 나려고 안전벨트 매는 게 아니라 사고 날 걸 대비하는 거기 때문에요. 현금 비중을 안전벨트라고 생각하시고 비중을 조금만 늘려보자라는 전략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시장의 분위기는 좋지만 오늘 수급을 꼭 체크해봐야 된다. 목요일에 있을 변동성에 대비하자라는 의견 주셨고요. 조비 멘토님. 네, 저는 일단 넓은 관점에서 시장을 좀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국 시장이 요즘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저번 주부터 계속해서 금리 인상 관련해서 내용을 꺼내는 자체부터 미국 일단 경제가 활성화되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유럽 증시는 미국 증시보다는 좀 나쁘지만 그래도 나쁜 또 하락 추세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유럽 증시도 크게 문제 없다라고 생각하고 S&P 500 지수가 이제 세계 시장을 좌우하니까 S&P 500 지수를 통해서 이제 연봉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차트를 보시면은 계속해서 이제 올라가고 있는데 S&P 500 지수가 좀 빠지기 위해서는 연봉 차트의 거래량이 실려야 된다라는 거죠. 그만큼 거래량이 줄었다라는 것은 상당히 좋은 부분이니까 꼭 지금 가져가시면 좋은 시장이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7월 12일 화요일장 개장이 됐습니다. 앞서서 미국과 유럽 증시가 상승이었는데 국내 증시 분위기 어떨지 코스피 쪽부터 살펴봐야겠죠. 문현주 멘토님 시장 분위기 봐주세요. 네, 오늘 코스피는 역시나 조금은 상승해서 출발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990포인트 이상에서 출발이 된 것 같고요. 일단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도 오늘 조금 양호하게 움직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어제장에 상당히 많이 올라간 종목들이 있어요. 그런 종목들은 조정을 받을 것이고, 그리고 어제장에 조금 많이 내렸던 종목들은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어제장에 많이 내렸던 종목이 LG 생활건강입니다. 생활건강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많이 내려와 있었죠. 사드 문제 때문에 사드 배치가 되면은 중국과의 관계가 원활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분석에 따라서 LG 생활건강 그리고 아모레퍼시픽이 많이 내려갔었는데요. 하지만 중국 입장에서 경제적으로 화장품 무역업종으로서 해서 조금 제재를 가할 것이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경제적인 타격은 없을 것이다 라고 조금 분석이 많이 나오고 있었어요. 그렇다면은 중국 소비자 심리만 위축되지 않는다면은 매출은 꾸준할 것이다. 그러면 단기적인 악재였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오늘 장은 0.7% 정도, 약 1% 정도 반등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내려왔던 게 다시 한번 조정을 받았고 다시 한번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150만 원을 눈앞에 두고 아직까지는 돌파를 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0.4% 정도 올라갔지만 지금은 150만 원 거의 눈앞에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8조 원대 영업이익을 돌파한다라고 하는데요. 이제는 돌파했다라는 말이 나오면 급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차트상으로만 보더라도 고점에서 박스권 고점 상당부에 위치하기 때문에 맞고 떨어질 가능성은 있다. 하지만 만약 돌파한다면 170만 원까지도 한번 돌파 가능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자, 그리고 한국전력 같은 경우 오늘 0.5% 정도 하락, 0.8%까지 하락폭을 키워나가고 있고요. 현대차가 오늘은 지금까지 조정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0.7% 정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주도 오늘은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약보합권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네이버는 지금 이번 주 금요일에 라인이 뉴욕액 증시에 상장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이버와 네이블과 같은 종목들 조금은 수혜를 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라인 상장주를 관심을 가졌다면은 어제 같은 장에서는 네이블 굉장히 급등을 했기 때문에요. 그런 수혜 한 번씩 라인 상장에 대한 수혜주를 찾아보신다면은 수익 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리고 현대모비스도 오늘은 좋은 흐름입니다. 0.5% 정도 올라가고 있고요. 아모레퍼시픽도 많이 조정을 받은 만큼 다시 한번 상승 탄력을 한번 붙여나가는 모습으로 0.2%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물산도 0.4% 정도 상승, SK하이닉스도 0.16%로 상승하려는 추세에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차트고요. 그리고 삼성생명은 오늘 조금 많이 빠지고 있네요. 1.24% 정도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내려가는 모습, 어제까지 많이 올랐던 종목들은 많이 내려간다. 이 종목도 어제는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을 당연히 받을 수밖에 없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생명 같은 경우에 장기적인 추세로만 본다면 박스권 바닥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1%, 2% 올랐네, 내렸네 하는 것보다는요.
긴 그림을 봐야 됩니다. 내가 이 종목을 가지고 가도 될까 안 될까로만 본다면 저는 삼성생명을 지금 자리에서는 조금 가져가 봐도 좋은 자리다. 박스권 하단부를 깨지 않는다면은 괜찮은 자리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다른 종목들도 조금 본다면 포스코가 오늘 좀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뭐 포스코 같은 경우에도 최근 많이 조정을 받았었죠. 그리고 상승 이후에 다시 한번 조정을 받으면서 상승 탄력 다시 만들어가는 자리다. 그렇다는 말은 지금 조정을 받을 때는 역시나 매수의 기회였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제 21만 원 돌파하고 22만 원을 돌파하면 본격적인 상승 탄력을 한번 붙여 나갈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다른 종목들도 오늘은 조금 양호한 출발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뭐 KTNG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금 떨어지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도 뭐 경기 내수 방어주라고 내수 경기 관련주라고 해가지고 조금 많이 올랐던 만큼 오늘 장 조금 조정받고 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오른 종목들은 내려가고 있고 내려갔던 종목들이 다시 한번 올라오고 있는 장. 그렇다는 말은 지수가 큰 변함 없이 흔들림 없는 장이다. 보합권 움직임이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개장 분위기와 함께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움직임 봐주셨습니다. 네, 잠시 김영구 멘토님의 종목을 다시 한번 리뷰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전화 연결을 좀 해볼게요. 김영구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예, 종목 긴급 점검하겠습니다. 어제 네이처셀 7,900원의 목표가를 주셨었는데요. 오늘도 갭상승 나왔네요. 이제 좀 팔아야 되는 시점입니까? 네, 그래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아침에 좀 더 빨리 연락이 됐으면 저 9% 라인에서 매도를 쳤었을 건데 지금 현재라도 지금 갖고 있지 말고요. 자, 시장가 매도해서 수익을 챙기는 전략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더 많이 보지 말고요. 일단 위에 저항대예요. 여기서 저항대에 걸려 있어서 이 위 라인에는 매물 부담이 많이 큽니다. 그래서 일단은 큰 수익이잖아요. 어제도 17%에다가 오늘 아마 20% 이상 수익을 챙겼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 시점에서 수익 챙기는 전략을 제시해 드리고 오늘 추천드렸던 아티스하고 고려포리모, 아티스는 지금 한 2%대, 고려포리모도 2%대. 자, 얼른 종목을 교체하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익 챙기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가 매도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티스랑 고려포리머 지금 사라는 의견 아니신 거죠? 네, 아티스하고 고려포리모는 홀딩이죠. 네이처셀을 챙겨서 그 다음에 이 종목을 사는 거죠. 이렇게 종목을 네이처셀 매도 수익 챙긴 종목을 종목 교체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이처셀을 꼭 수익 챙기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샘플레스의 김영구 멘토 연결해서 이 시각 급등하고 있는 추천주 다시 리뷰해봤습니다. 자, 이제 코스닥 출발 상황 다시 봐야겠죠. 오늘 코스닥 지수는 어제보다 0.41% 상승하면서 장을 출발했습니다. 700선을 돌파하면서 출발이 됐는데 지금 분위기 어떤지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움직이는 좀 봐주세요. 네, 일단 현재 지금 700포인트까지 일단 코스닥이 올라온 상태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통해서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셀트리온이 마이너스 0.30% 약간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요. 코스닥이 0.21% 상승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동서가 마이너스 0.62% 하락 중에 있고 오늘 CJ ENM이 장 초반에도 불구하고 1.66% 좀 상승하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지만 음봉으로 좀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리고 메디톡스가 마이너스 0.63% 하락하고 있고 바이로메드가 0.63% 상승하고 있습니다. 루엔이 0.70% 상승 나오고 있고요. 코미팜이 0.30% 하락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오늘 컴투스가 1.26% 상승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좀 게임주도 같이 좀 올라가는 모양입니다. 제가 오늘 좀 갖고 올 종목도 저번에 말씀드렸던 엔게임이라는 종목인데 엔게임도 좀 시가를 좀 띄어서 올리는 것 보니 좀 게임주 쪽에 좀 관심을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케어젠이 마이너스 2.33% 상승 중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6거래일 동안 크게 좀 상승했다가 조정했다 오늘 다시 좀 상승하는 모습 나와주고 있고요. SK 이제 리얼즈가 마이너스 0.38% 하락 중이고 파라다이스 역시도 좀 그동안 좀 많이 빠졌었습니다. 거의 10%대 가까이 빠졌었는데 오늘 이제 1%대 좀 상승이 나오고 있다. 코오롱생명과학도 2.68% 상승 나와주고 있고 이오테크니스가 마이너스 0.10% 좀 상승이 있습니다. 하락이 있습니다. 자, 일단은 시가총액을 봤고요. 그리고 이제 코스닥을 좀 보도록 할 텐데 0.40% 좀 오늘 띄운 모습입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 부분이 단기적으로 좀 조정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근거를 좀 말씀을 드린다면 이 환율이라는 걸 가지고 우리 시장은 좀 반비례가 되거든요. 근데 환율이 좀 단기간 내에 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갭을 다시 올려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다시 메꿔줘야지 제대로 올라가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조정이 있겠지만 큰 그림으로는
아주 많이 상승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종목에 매수할 때는 좀 자기만의 기준을 가지고 매매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도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환율 급락 영향으로 코스닥 지수 조정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말씀 주셨는데요. 잠시 뒤 추천주 N게임에 대한 의견도 자세히 들어봐야 할 것 같죠. 자, 이렇게 해서 코스닥 출발 분위기 봤습니다. 오늘 일본 증시는요, 어제보다 1.61% 상승하면서 장을 출발했습니다. 어제 4% 가까이 급등세를 보였었는데 오늘도 오름세네요. 15,961.30으로 출발이 됐습니다. 자, 이제 코스피로 다시 넘어와서요. 수급 상황 어떤지 또 옵션 만기를 앞두고 외국인들이 현선물 시장에서 오늘은 어떻게 대응을 할지를 분석해봐야겠죠. 업종별 흐름까지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코스피가 수급을 조금 살펴보면 시작은 개인이 조금 매수세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160억 원 정도의 매수세고요. 외국인도 오늘 33억 원 정도의 매수세를 보이고 있고 선물 시장에서도 외국인 793억 원 정도의 매수세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다. 지금 선물 옵션 시장에서 본다면 옵션 만기를 앞두고 지금 오늘까지도 계속해서 야간 선물이든 뭐 지금 선물이든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꾸준히 올라간다라는 것은 옵션 만기일에서 내다 던지면서 조금 지수 끌어내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야 올라간다라고 희망찬 생각만 가지고 있다면 그 희망을 갉아먹는 세력이 있습니다. 그 세력은 그 희망을 이용을 해서 항상 지수를 왔다 갔다 만들고 그들의 조금 수익을 챙겨나가는 전략은 모두 여러분들의 희망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조심을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주식시장에서 질 수는 없습니다. 뭐 이긴다라고 100% 장담은 못하지만은 지지 않는 매매가 조금 중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는 자리인 만큼요. 올라가는 만큼 너무 기뻐는 하지 말자. 이제는 많이 올라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조금 팔 수 있는 미덕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모두가 조금 제가 아침에 말씀드리는데요. 모두가 팔려고 할 때 살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모두가 사려고 할 때는 팔 수 있는 미덕이 필요합니다. 뭐 코스피, 코스닥 차트만 보더라도요. 브렉시트 영향 때문에 7%, 뭐 5% 급락을 할 때 만약 살 수 있는 용기가 있었던 분들은 그 이후 5일, 6일 동안 양봉으로 꾸준히 상승할 때 수익을 낼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지금 옵션 만기를 대비해서 현금화를 시켜놓는 게 가장 최선의 방법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만약 나는 장기 투자기 때문에 뭐 그렇게까지 흔들리지 않아 라고 생각을 한다면 굳이 팔 필요는 없고 이번 흔들림에서 조금 마음을 너그럽게 가져보자라는 전략을 조금 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업종 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다른 업종들이 많이 올라간다기보다는요. 사실은 뭐 오늘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업종에 있어서는 뭐 크게 뭐 변함은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뭐 저는 업종은 사실은 뭐 그렇게까지 뭐 믿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업종이 올라간다고 해서 뭐 좋다 또는 그 업종이 내려간다고 해서 좋다라고 보다는 저는 개별 종목 그리고 쉽게 말하면 내 종목이 가냐 안 가냐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박스권에 어느 정도 갇혀있는 종목들이 좋지 않나. 그렇다면 박스권 하단부에 사는 게 좋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뭐 업종으로만 본다면 오늘 방송 서비스, 통신 장비, 정보기기, 화학 이런 업종이 올라가는데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업종들 지금까지 많이 내렸던 업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반등 치고 올라가니까 오늘 장 많이 올라가고 있고요. 또 반대로 본다면은 제조, 기계 장비, 유통업 종을 빼곤 전부 다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수를 끌어올리려는 세력들이 오늘은 많다. 그러면 선물 옵션 시장에서는 지금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 뭐냐라고 한다면요. 지수를 끌어내려야지 수익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끌어올린 다음에 옵션 만기일날 던질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고 생각이 저는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뭐 업종이 좋다, 뭐 나쁘다를 생각하시기보다는 조금은 개별 종목 대응해서 내 투자 전략을 확실하게 잡아가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업종 여기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옵션 만기 변동성을 염두에 둔 투자가 맞겠다라는 의견 계속해서 주고 계십니다. 문은님 멘토님 의견 들어봤고요. 조규 멘토님 코스닥 수급 상황 봐주세요. 예, 일단은 코스닥 수급 상황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이제 개인이 62억을 매수가 있고 그리고 기관이 11억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저께는 외국인이 조금 강하게 홀로 매수세가 들어오는 데 반해 오늘은 개인과 기관이 양쪽으로 매수세가 들어오고 외국인이 오히려 마이너스 63억을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선물 이제 옵션 만기일이죠. 옵션 만기일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옵션 만기를 봤을 때 변동성이 크게 생겼던 적은 거의 없었고 장기 하락으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사실 종목을 매수하는 데에는 그걸로 인해서 매수를 하지 않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죠. 저희는 북한과 관련해서 사드 문제가 발생하는데 지금까지 역시 북한과 관련해서 주가를 좀 하락시킨 부분도 개장 이후에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따로 종목을 사는데 문제를 가질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굳이 우리가 어떤 악재가 좀 발생했을 때마다 매매를 중단하게 되면은 매일매일 그 악재에 시달려서 종목을 결국에는 매수할 시기가 없거든요. 악재라는 것은 항상 퍼져 있으니까 그런 거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그렇다고 해서 아무 종목이나 매수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좀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을 거친 종목을 매수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업종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은 시장이 좀 개장이 됐기 때문에 뚜렷하게 좀 나오지는 않겠지만 기타 제조업 업종이 조금 상승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에이스 침대가 6%대 상승을 하면서 업종을 좀 이끌었다. 그리고 방송 서비스도 1.94% 상승이 나왔고 CJ ENM 같은 경우는 4%대 상승하면서 업종을 좀 이끌었습니다. 통신 장비가 1.57%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신 방송 서비스가 1.53%. 일단은 이제 서비스 통신 쪽이 거의 다 대부분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고요. 정보기기가 1.20%, 화학이 1.23% 상승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조금 시장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좀 떨어지는 종목들은 종이 목재 그리고 기계 장비인데 아마도 이제 종이 목재 쪽에서는 많이 떨어졌던 것이 대양 제지 쪽이 조금 2%대 좀 하락하면서 업종을 좀 내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테마는 어떤가요? 오늘 테마는 굳이 전데 테마를 가지고 매매하기보다는 이 상해 종목들을 보시면 어떤 테마가 좀 움직이는지 알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LIS 소스라는 종목들이 주의가 걸렸고 텔콘 역시도 계속해서 좀 주의가 걸렸던 종목 그리고 NRK는 이제 관리 종목이죠. 그리고 CL 인터내셔널이라는 종목도 관리 종목입니다. 근데 이제 상승 상위권들을 살펴보면 오늘 시장의 어떤 주도 방향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주의 종목이거나 환기 종목 그리고 좋지 않은 관리 종목들을 보시는 걸 보아서 시장이 지금 좀 강한 매수세가 좀 들어오지만 곧 머지않아서 단기 조정이 들어올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좋게 되면요 바닥에 있는 종목들이 상승이 나오는데 오늘 바닥에 있는 종목이 상승이 아니라 좋지 않은 종목들이 상승이 나오기 때문에 시장은 단기 조정이 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큰 그림은 많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단기 조정은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큰 그림이 지수 상승 쪽은 맞다라는 의견 조비 멘토님께서 주셨고요. 자, 이제 외환시장 분위기 좀 보고 다시 오겠습니다. 오늘 환율 흐름 볼 텐데요. NH선물 박성호 연구원을 전화로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원달러 환율이 급락했었는데 오늘 소폭 오르면서 출발한 것 같습니다. 분위기 좀 봐주십시오. 네, 금일 달러 환율은 전일 종가 대비 4원 80전 상승한 1151원 50전에 개장했습니다. 2,000달러가 상승한 이유는 글로벌 외환시장에서 달러와 강세가 두드러졌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6월 고용지표 호조에 따른 경기회복 기대감과 일본의 대규모 경기부양 조치에 대한 기대감이 맞물려 전일 뉴욕 증시에서 S&P 500 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또한 일본 집권당인 자민당의 참의원 선거 압승에 아베 총리는 대규모 경기부양 조치를 예고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번 달 말에 예정된 일본은행의 통화정책회의에서 대규모 완화적 정책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그에 따라서 전일 100엔대 초반까지 하락했던 달러엔 환율이 102엔 이상으로 급등하면서 뉴욕 증시를 비롯하여 글로벌 주요국 증시 강세를 견인한 흐름 이어갔습니다. 한편 전일 영국의 차기 총리가 테레사 메이 내부 장관으로 사실상 확정되면서 예상보다 이른 시기에 영국 차기 총리가 확정, 브렉시트 관련 정치적 불확실성이 일정 부분 완화된 점 역시 위험자산 투자 심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한편 달러엔 환율 급등에 따른 글로벌 외환시장에서의 달러와 강세 영향에 뉴욕 NDF 시장에서 달러원 1개월물은 전일 현물화 종가 대비 5원가량 상승 마감했습니다. 금일 아시아 금융시장에서 일본의 경기부양 조치, 부양 조치 강도를 가늠하며 달러엔이 추가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서울한시에서 달러원의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일본은행을 비롯하여 금주 예정된 영국 중앙은행인 영란은행 역시 추가 완화 조치를 펼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 등 각국의 통화 완화 정책 기대에 위험자산이 강세를 이어가는 점은 달러원의 상승을 제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일은 달러화가 특별한 방향성을 나타내지 못한 채 주로 1150원 선 부근에서
수급에 따라 등락하는 흐름 예상되고 있습니다. 금일 장중에는 엔화와 위안화 그리고 아시아 증시 동향에 주목하셔야겠습니다. 금일 달러원 등락 예상 범위는 1145원에서 1155원입니다. 예, 외환시장 동향은요, NH선물의 박성우 연구원과 함께 들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일본 증시가 장중 4% 가까이 또 급등세를 보입니다. 일본에서는 오늘 PPI 발표가 됐는데요. 일본 기업들의 생산자 물가가 하락세를 이어갔다는 소식인데 생산 물가는 작년 4월 이후 1년 2개월 연속 하락 행보를 지속했다는 소식이고 전망치에 부합했다는 내용입니다. 어제 아베 정부가 경기 부양책을 내놓겠다는 소식이 국내 일치는 물론이고 글로벌 경기 증시 호조를 이끌었었는데 오늘 일본 증시 흐름까지 마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 계좌 이슈 톡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부터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먼저 첫 번째 이슈입니다. 정부의 사드 주한미군 배치 결정 소식 이후로 화장품, 또 여행, 전기, 전자, 자동차 배터리 등 중국 관련주의 약세가 지속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간 하락에 따른 반발 매수에 소폭 상승하는 움직임이 나오기도 합니다. 저가 매수의 기회냐, 보수적인 접근을 해야 되냐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업종별로 차별화 전략을 가져가야 한다면 어떤 업종을 사 담으시기인지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이 같은 증시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2분기 실적 모멘텀에 또 이제 대안적인 성향의 배당주 쪽을 노려보자라는 의견도 있는데요. 잠시 뒤 이슈도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이슈부터 좀 볼게요. 화장품주는 중국 자체 규제보다 반한 감정 등 이런 소비 심리만 자극하지 않는다면 매출의 감소로는 이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품주는 지금이 저가 매수다라는 의견이 있는 반면에요. 그간 좀 많이 빠졌던 항공주라든지 또 전기 자동차 배터리 이쪽은 외교적인 마찰 가능성이 커지면 주가가 당분간 좋지 않을 거기 때문에 보수적인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앞서서 문현진 멘토께서는 제가 지금 얘기한 내용과 좀 비슷한 의견을 말씀해 주셨던 것 같거든요. 분석 좀 해주세요. 저도 조금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사드 배치라고 하는데요. 사실 사드 배치만 딱 본다고 한다면은 단기적인 악재죠. 그리고 정치나 군사적인 악재인데 우리나라가 아직까지 휴자원이라고는 하지만 전쟁 위협 속에 살고 있는 나라고요. 항상 이런 위협들 터져왔고 우리 증시가 그걸 항상 견뎌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이슈가 터졌을 때 또 어떠한 반향을 일으켜낼 것이냐라고 한번 본다면 당연히 단기적인 악재입니다. 그러면 지금 조정을 받는 종목들은 충분히 들어가 볼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화장품 업종은 사실 아모레퍼시픽을 필두로 해가지고 너무 고점에 많이 있는 상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중소형주들은 많이 올라오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보면은 제닉 같은 경우에도 화장품 업종으로 잘 올라가야 되는 업종인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고점 대비 저점에서 아직 바닥권에 머물고 있다라고 본다면은 이런 종목들 어제 조정을 받았을 때 특히나 어제 7% 빠졌고요. 그 전날 6% 빠져서 이틀 동안 15% 이상 빠져내렸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런 자리에서는 조금 사보아도 좋지 않나 단기적으로 보더라도 그리고 우상향으로 올라가고 있는 종목인 만큼 다시 한번 고점을 노려본다면 이러한 저점에 있는 종목들은 메리트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LG생활건강 같은 경우에도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근데 이렇게 내려올 때는 충분히 추세를 깨지 않는 이상 추세는 살아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추세가 살아있는 이상에는 저점에서 조금 매수가 들어가도 괜찮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러한 조정이 있을 때 끝까지 밑으로 빠져내려간다라고 보기보다는요. 조금 횡보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횡보 끝자락에서는 조금 매수를 가담하시고요. 항상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전문가들이 뭘 사라 이거 좋다 할 때요. 분할 매수 하셔야 돼요. 전부 제가 보면은 비중 50%, 70% 이렇게 한 번에 탁 사버리고 기다려 버리시는 경향이 있으신데요. 주식은 내가 하는 겁니다. 제가 운전을 많이 비유를 하는데요. 제가 차를 타고 가고 있을 때 앞차가 설지, 뒷차가 내 차를 박을지, 그리고 옆차가 끼어들지, 신호가 바뀔지, 갑자기 보행자가 뛰쳐나올지 아무것도 예측할 수가 없는 게 운전입니다. 그런데 내가 할 수 있는 건 핸들을 움직이고 브레이크를 밟고 엑셀을 밟는 거죠.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걸 최선을 다해서 방어운전을 하는 게 최선의 운전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주식을 함에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예측, 사실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주가가 내려갈지 올라갈지 사드 때문에 중국이 너희랑 거래 안 한다 이래버리면 급락이 나올 예상이 되는 자리거든요. 그러면 급락 나오면 어떡할 것입니까? 여러분들은 사고 기다리면 그냥 엑셀만 받고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운전 당연히 사고가 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사고가 난다. 사고가 나는 매매 패턴을 가지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분할적으로 접근을 하고 분할적으로 매도하는 것은 내가 사고 팔고 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뭐 제가 여러분들께 이거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안 좋을 것 같아요. 라고 예측을 해드리면 여러분들은 매수, 매도, 브레이크와 엑셀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주가가 LG 생활건강 같은 경우에 지금 자리 조정을 많이 받았구나. 그래서 많이 내려왔구나 싶을 때 1차적으로 들어가고요. 그래도 더 빠지면 2차, 그래도 더 빠지면 3차 이렇게 3번 정도는 분할로 들어가겠다라는 각오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올라갈 때도 당연히 끝까지 올라가진 않겠지라는 생각으로 1차, 2차, 3차 매도를 진행을 하신다면 충분히 내가 내 스스로 내 수익률 지켜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사드 때문에 내려왔을 때 솔직히 어떤 증권 방송을 돌려서 지금 이 방송뿐만 아니라 모든 전문가들의 방송을 돌려보면요, 좋다 안 좋다가 굉장히 희비가 엇갈립니다. 여기만 하더라도 조비 멘토님과 저의 의견이 맞붙고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의 생각은 도대체 누구 말을 들어야 되냐인데 듣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이 자리 떨어진 것 같다 하면은 1차 매수, 그리고 더 떨어질 것 같은데 하면은 지금이 아니라 나중에 들어가도 되고요.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서 하는 거지 누구에게 끌려다니면요 끝도 없습니다. 주식시장이라는 게 답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할 것이다, 그거를 배워나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저는 이런 사드, 브렉시트와 마찬가지로 단기적인 악재다. 그러면 떨어진 종목들은 매수 가능하다. 그런데 몰빵 투자, 지금 떨어졌으니까 사야지 하면서 100% 들어가라는 말이 아니고요. 분할적으로 들어간다면은 더 내려와도 여러분들이 마음이 편안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대응 방법만 키우시면은 이런 악재는 사실 별거 아니거든요. 오히려 사면 수익이 나는 기회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업종이 어떻다, 화장품 업종이 어떨까요가 아니라 떨어진 종목, 이런 악재가 있을 때 내가 어떻게 대응할까를 지금 저에게 배우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최종 판단은 내가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신데요. 그러니까 이제 화장품 관련주, 특히나 제닉이나 LG 생활건강은 지금 사도 된다. 분할 매수 관점을 얘기를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 밖에 업종들, 항공이나 카지노, 또 자동차 배터리 관련주들은 지금 살 시점인가요? 항공주 같은 경우에는 많이 내려와 있습니다. 지금 아시아나 항공만 볼까요, 일단? 아시아나 항공보다 대한항공이 좋을 것 같네요. 대한항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한항공만 하더라도요, 굉장히 저점에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대형주인데도 불구하고요, 1조 8천억짜리 회사죠. 그리고 대한항공, 우리나라 항공사에서는 1, 2위 업계입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 같은 경우에는요. 그런데 만약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투자를 해라 한다면 저는 대한항공을 선택을 하고 싶은 게 대장주잖아요. 지금 대형주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시아나 항공은 8천억짜리지만, 조금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1조 8천억이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투자는 사실 빠르게 대응하는 게 잘 안 됩니다. 애기도 잠시 봐야 되고요. 어디가 나가가지고, 일도 조금 보셔야 되고요. 저희 같은 사람들이야 모니터 5개 펴놓고 계속 단기적으로 트레이딩을 하지만 여러분들은 그때그때 매수가 가능하시다면은, 이런 종목 지금 장기간으로 본다면 굉장히 바닥이잖아요.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다. 라고 생각이 드는 자리고요. 그리고 유가가 저가가 되면서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 많이 개선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테러 악재라든지 바이러스 악재 때문에 더 이상은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 자리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한항공은 조금 좋게 보고 있다. 항공업종들 그리고 여행업종들은 장기적으로만 바라본다면은 좋은 업종들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중에서는 저는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 지금 25,000원 자리 굉장히 사고 싶은 자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사드 이슈가 터지면서 중국 관련 소비주들이 잇따라 줄줄이 하락을 했었는데 오늘 좀 반등이 나옵니다. 그에 대한 의견을 좀 듣고 있는데요. 조비 멘토님께서는 저가 매수 기회 아니면 좀 보수적인 접근이 맞느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일단은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제 의견은 보수도 아니고 그리고 적극적도 아니고 아예 매수를 하지 말자입니다. 관심 없다. 관심이 없다라는 게 정답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좀 그것을 납득을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일단은 화장품주나 또 그리고 또 뭐가 있죠? 항공주, 전기차주를 직접 살펴보면은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보는 것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SK 바이오랜드가 화장품 관련주죠. 그래서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한번 TV를 보고 계시면은
이제 이 차트와 이제 같이 볼 텐데 SK바이오랜드가 지금 많이 떨어졌죠. 근데 지금 떨어졌다고 하는 기준이 이 검은 선에서 내려오게 되면 주가가 싼 것이고 이 보다 비싸면 비싸게 되는데 다시 떨어지게 되거든요. 항상 올라가면 다시 떨어지는데 지금 얼마 전에 약간의 터치를 하고 다시 올라갔죠. 굳이 살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왜죠? 지금 들어온 종목을 사면 되죠. 왜 화장품을 가지고 매매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굳이 등급이 떨어지는 종목을 가지고 매매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ACT도 화장품주에 속한다라고 하는데 지금 보시면 지금 계속 하락 추세이기 때문에 굳이 들어가서 시간 낭비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치스킨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볼 텐데 이치스킨은 또 상장한 지가 얼마 안 된 종목이고 상장 가격이 거의 7만 원대에 육박합니다. 상장한 가격들은 일단은 가격 조정이 반드시 들어와야 됩니다. 가격 조정이 들어오지 않다 하더라도 7년 정도의 이제 이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거쳐야 상승이 나오기 때문에 사실 메리트는 떨어진다. 그리고 제닉이라는 종목도 있는데 제닉 같은 경우는 지금 잘 보시면은 검은색에 지금 들어와 있죠. 그래서 지금 저평가인 부분은 맞습니다. 근데 제닉도 좀 관심주라면 관심주로 볼 수 있겠지만 저는 다른 화장품이 꼭 아니라면 다른 종목이 더 좋은 게 있기 때문에 제닉도 역시 뭐 그렇게 추천하는 부분은 아니고 황금 화장품 제조 역시도 지금 많이 올라왔죠. 지금 검은색에서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근데 이 부분이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들어가지 말라고 하는 거죠. 단기적으로 뭐 이렇게 떨어지는 와중에서도 올라갔다 떨어졌다를 반복을 합니다. 물론 여기서도 수익을 낼 수 있죠. 근데 결국에는 검은색까지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코리아나 역시도 마찬가지로 모든 대부분 화장품 종목이 떨어지고 있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굳이 들어갈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뭐 코스맥스 역시 한번 보도록 하고 이제 한국콜마 역시도 뭐 특별하게 좀 많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맥스 역시도 이런 추세입니다. 대부분 화장품 종목들이 이러한 추세에 있기 때문에 저는 화장품 전체를 종목을 추천하지는 않고 항공주도 좀 궁금하실 텐데 항공주 직접 살펴보면 되지 않습니까? 가장 간단한 거 아닙니까? 일단 대한항공입니다. 대한항공은 지금 검은색 선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왜 우리가 좀 살펴볼 것이 있는데 기업 분석을 좀 빼놓을 수는 없겠죠. 일단은 단기 순이익이 3년 적자고 그리고 유보율이나 부채가 좀 많은 편입니다. 이제 유보율은 좀 정상 수치인데 부채가 좀 많은 편이기 때문에 굳이 3년 적자를 건드릴 필요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3년 적자가 아닌 종목들이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대한항공은 조금 매수는 좀 비추천을 드려보고 그 다음에 아시아나항공도 있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은 기업 분석이 상당히 좀 좋지 않습니다. 아시아나항공도 뭐 부채가 상당히 많은 편이고 8조 가까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좋지 못할 흐름 그리고 상당히 오래 걸릴 것입니다. 가격 조정뿐만 아니라 이격 조정과 또 상승이 나가기 때문에 아시아나항공도 지금 싼 것은 맞지만 좋은 자리는 아니다. 그리고 더욱이 아시아나항공보다 좋은 종목이 많기 때문에 굳이 이럴 종목으로 매매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리고 항공주를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공주가 우리나라에 5개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주항공은 또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말씀드렸죠. 상장한 지 종목이 얼마 안 된 종목은 일단은 매매를 하시지 마세요. 왜냐면 가격 조정이 반드시 들어와야 된다. 상장가가 1,000원에서 3,000원을 찍지 않으면 바닥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장기적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항공주 역시도 매매를 안 하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하이즈항공이 마지막 있는데 하이즈항공 같은 경우도 지금 상장가가 너무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비추천 드리고 그리고 이제 전기차 테마주는 한번 다뤘었던 적이 있는데 그때도 제가 전기차 테마는 별로 좋지 않다. 왜냐면 대부분의 종목들이 좀 재무가 좀 부실하고 문제를 제가 괜히 추천했다가 문제를 일으킬 만한 여지를 좀 남길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그래도 좀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차가 아니라 좋은 종목을 좀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파워로직스도 잘 보시면 전기차랑 좀 관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파워로직스 좀 추천드려보고요. 파워로직스를 좀 말씀드리면 오랫동안 이제 많이 빠졌었죠. 그리고 단 한 번도 올라간 적이 없는데 지금 검은색 밑에 선에 있습니다. 그만큼 주가가 싸다라는 것이고 왜 많이 올라가냐면 이제 좀 보시면 말씀드렸죠. 연봉 차트로 이제 많이 빠진, 연봉으로 연속해서 좀 빠진 부분부터 관심을 보라고 했고요. 그리고 왜 이번 연도냐면 거래량이 이제부터 터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좀 관심을 보고, 사실 이제 목표가는 제가 이제 다른 2시 방송에서 11,200원을 드렸는데, 제가 이거 목표가 사실 제 개인 매매 하시면 제가 2만원까지도 좀 보고 있는 부분이 그때 한 399% 정도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워로직스 아주 좀 좋을 것 같고, 그 다음 네오위즈홀딩스도 상당히 좋습니다. 게임 관련주이긴 한데, 게임 관련주에서 추천드리는 것이 아니라 종목의 개별 특성을 가지고 추천을 드려보는 거거든요. 네오위즈홀딩스도 나중에 깜짝 놀라실 겁니다. 그래서 좀 가져가 보시고, 오늘 하나 더 추천드린다면 엔게임이라는 종목도 원래 제가 어저께 갖고 왔었는데, 오늘 좀 3.76% 상승했습니다. 근데 좀 잡아드린다면 매수가는 이미 좀 뛰었기 때문에 매수가가 5,000원 정도, 5,080원 정도 오시면은 그때 다시 매수 타이밍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목표가는 잡아드리면 단기적으로 좀 잡아드릴게요. 너무 길게 가져가면 지루하시니까 5,600원에서 5,700원 정도 잡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비 멘토님께서는 공격적인 투자는 항상 권하지 않으시는 편이신데요. 사드 이슈로 중국 소비 관련주들이 급락세가 나왔는데 사도 되는 시점이냐라는 의견에는 관심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추천주로 파워로직스, 네오위즈 홀딩스, 엔게임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간 이 종목들 눈여겨보셨다면 말씀하신 매수가 잘 생각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이슈 봤고요. 두 번째 이슈는 증권사 의견부터 들어볼게요. 메리츠존금증권 정영훈 과장님을 연결해보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브렉시트와 사드 국내 배치 결정 등으로 증시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이제는 실적 얘기는 계속해서 나오는데요. 실적도 좋고 또 고배당주 위주로 투자해야 된다라는 의견입니다. 증권사 의견은 어떻습니까? 네, 우선 아무래도 지금 불확실성이 좀 증가하다 보니까 그래서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좀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그로 인해서 역시나 시장에 좀 안전자산이라고 좀 할 수가 있는 배당주의 매력이 좀 부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정부 주도로 배당금 증가 정책, 지원 정책이 계속해서 작년부터 이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도 역시 연말로 갈수록 이 배당주 모멘텀이 좀 부각이 될 것으로 좀 보여주고 있고요. 역시나 좀 배당주들 지금 현재 시점부터 주목해 보시면 좋겠지만 특히나 좀 실적이 개선되는 그런 좀 배당주를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표적으로 고배당 섹터 중에서도 주목해야 될 게 좀 이제 교육주를 좀 주목해 보시면 좀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교육주 같은 경우는 전통적인 이제 고배당주이자 이제 금리 인하 이제 수혜주로 좀 부각이 될 수 있다라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교육주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높은 배당 성향을 좀 부여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초저금리 시대에 투자 매력이 좀 부각이 될 것으로 그렇게 좀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작년에 2015년에 1인당 사교육비가 인당 24만 4천 원을 기록을 하면서 전년 대비해서 한 1% 정도 증가하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지금 학령 인구 감소에 대한 우려감이 있습니다만 요즘 사교육비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꾸준하게 실적은 좀 안정적으로 좀 성장할 것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대교나 웅진 싱크빅, 청담 러닝 등의 영업이익 성장률이 평균 한 60% 이상 성장할 것으로 그렇게 좀 기대가 되고 있는 만큼 역시나 좀 배당주 가운데서는 교육주를 좀 주목해 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교육주에서 탑픽으로는 좀 디지털 대성이라는 좀 회사를 좀 관심을 좀 가지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작년 DPS 기준으로 봤을 때 배당 수익률이 한 5% 정도에 좀 육박한 상황이고 작년에 이제 한우리 인수 효과가 좀 본격화되면서 올해 외형과 수익성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디지털 대성, 역시나 교육주 고배당주이자 성장주로서 주목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초저금리 시대에 투자 매력도가 높다 하시면서 교육주 중에서 탑픽으로 디지털 대성을 말씀하시네요. 메리츠존금증권의 정영훈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두 번째 이슈 두 분의 전문가 의견도 들어봐야겠죠. 실적도 좋고 고배당주로 분류가 되는 종목들을 선별해낸다면 참 좋겠는데 어떻게 종목이 좀 눈에 띄십니까, 문희준 멘토님? 네, 저 벌써 실적과 고배당, 배당주에 대한 이슈를 세 번째 제가 지금 다루고 있는데, 저는 계속 부정적인 이야기만 드리기 때문에, 배당주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요, 저는 주식 투자하면서 배당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요. 배당금을 받았다라고 좋아해 본 적도 없고요. 그리고 배당금이 있는지도 모르고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주식 투자하는 곳은 배당을 노리는 곳이 아니거든요. 만약에 주가가 10만 원이면 10만 원으로 1년 내내, 100년 내내 유지가 된다라고 한다면은 배당 관심 가져볼 만하죠. 은행 이자처럼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제가 적금을 넣었을 때 은행 이자 1%, 2% 준다라는 것은 내가 내 돈을 까먹지 않고 이자를 받아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조금은 좋다라고 생각이 들지만요.
주식은 또 그렇진 않습니다. 만약에 배당만 노리고 들어간다 하면은 당연히 까지게 돼 있고요. 그리고 실적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실적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시장이냐라고 본다면 저는 아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요, 제가 대박 플러스에서 강의를 한번 했던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말씀드렸는데요. 주가는 사실 차트라는 건요, 사람의 심리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이 기업이 좋든 나쁘든 실적이 좋다 안 좋다가 아니라 적자 기업도 올라갈 수 있는 곳이 주식 시장이고요. 흑자 기업도 폭락할 수 있는 게 바로 주식 시장입니다. 그게 바로 사람 심리 때문이에요. 내가 이 주식 올라갈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 주식은 올라갈 것이다 하고 사고 싶다라고 느끼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실적으로 꼬드기고, 어떠한 이슈로 꼬드기고 하는 게 주식판이에요. 그래서 세력들은 여러분들의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의 희망과 사고 싶은 그 욕심을 먹고 살거든요. 그 욕심과 희망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상 세력에게 당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쉽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펜을 제가 여러분들께 만약에 10만 원에 판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 아마 사시는 분 단 한 분도 없을 겁니다. 그러면 저는 가격을 내려야 되겠죠. 9만 원 어때요? 그럼 제가 1,000원까지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하고 결국에는 아무도 안 사게 된다면은 주가는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만약 이 펜을 10만 원에 팔겠습니다. 대신 지금 바로 전화 주시는 단 한 분에게만 팔 거고요. 그리고 이 펜을 사시는 분들께 제가 알고 있는 모든 기법을 무료로 알려드리겠습니다라고 한다면 10만 원 사고 싶은 생각이 들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주가는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단 한 분만 만약에 이 펜을 사고 싶다가 아니라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100분 이렇게 된다면 가격은 점점 올라가게 되는 거죠. 나는 그럼 11만 원에 살래요. 그러면 옆에서 그럼 난 12만 원에 사겠습니다 하면서요. 왜냐? 파는 사람은 적은데 사는 사람 많으니까요. 그게 주식입니다. 그런데 실적이 좋다라는 이슈들만 보고 좋겠지 하고 그러면 올라가겠지라고 생각하는 건 굉장히 아니라는 생각이에요. 왜 그런 이슈를 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죠. 이 회사 당연히 언론 보도의 의무가 있겠지만요. 그 의무를 지켜내는데 그 뉴스를 해석을 해야죠. 이 뉴스 지금 당장 실적이 좋기 때문에 고점 자리에서 팔고 싶은 건가? 아니면은 실적이 좋다고 해서 개미의 매수세를 불러일으켜서 주가를 더 끌어올리려는 건가? 또는 뭔가 고점에서 지금 악재가 터졌기 때문에 실적으로 막아버리려는 걸까? 등등을 조금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실적이 좋다라는 것은 단순한 참고 자료고요. 그리고 배당주도 단순 참고용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주식을 접근할 때 있어서 배당주, 실적주만을 보기보다는요, 뉴스의 해석이 필요해요. 언론의 해석, 그리고 본인만의 철학, 그리고 끌려다니지 않는, 본인만의, 줏대라고 하죠. 그런 기준이 꼭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예, 문현진 멘토님의 의견 잘 들었습니다. 조비 멘토님은 어떠세요? 실적과 함께 고배당주 메리트가 있다고 보십니까? 네, 저도 사실은 먼저 결론 말씀드리면 문 멘토님과 이제 의견은 좀 같습니다. 저도 사실 메리트는 좀 떨어진다라고 생각하고 실적하고 고배당주 실적 먼저 얘기를 드리면 네. 실적은 먼저 알 수 있는 부분이 아니죠. 이미 확정치가 나온 뒤 그걸 가지고 매매를 하는데 실적이 좋다고 무조건 상승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일단 개인 투자자분들이 종목을 좀 선별할 줄 아셔야 되고 그리고 실적이 나쁘다라고 해서 또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만약에 실적이 좋아서 올라간다 하더라도 외국인과 기관이 프로그램 매매로 다 쓸어 담기 때문에 사실 개인 투자자들은 매매가 좀 불가능할 것 같고 배당주도 마찬가지입니다. 배당주 역시도 조금 좋지 않은 점이 일단 주가를 좀 많이 올려놓습니다. 이미 배당주 시즌이 되기 전에 이미 주가를 좀 올려놓았다가 배당락으로 또는 이제 주가를 좀 많이 폭락시키기 때문에 배당주로 좀 배당금이 왔다 하더라도 조금 주가가 이미 하락하기 때문에 사실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서 저도 부정적으로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대장 이슈톡 진행해봤습니다. 샘플러스의 문현진 멘토, 조비 멘토 이렇게 두 분과 함께 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설의 종목 시간인데요. 발의 배경환 전문가를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발의 백영환입니다. 예, 브렉시트 여진의 사드 배치 논란까지 국내 증시 변동성을 줄 만한 이슈들이 좀 산재해 있습니다. 오늘 추천주 리뷰를 들어보기에 앞서서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투자 조언부터 좀 부탁드릴게요. 네, 참 산 넘어 산입니다. 참으로 개인 투자자들께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 같고 주는 것 같고요. 브렉시트 이후에 지수가 좀 오르나 싶으면 또 발목을 잡고 이제는 사드 배치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하락을 했다가 또 다행히도 다시 상승을 했습니다만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답답하실 것입니다. 매수를 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현금을 보유해야 하는 건지 대응하시기 참 어려울 것입니다. 주식에서 큰 수익이 나신 분들을 보면 중소형주에서 수익들이 크게 나지 대형주에서 개인들이 수익 창출하기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또 제가 강조 계속 드리고 있지만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매수해놓은 종목에 대해서는 당분간 접근을 하지 마시기 바라고, 그리고 종목을 고를 때 개별 중소형주 주가는 대바닥이면서 재료 또는 테마 호재를 지니고 있는 종목을 잘 골라서 투자하신다면 100점 100승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추천드리는 종목에 관심을 가지시면 앞번 큰 수익을 냈다는 에센테크 같이 에센테크를 그때 1,045원에 추천해서 1,800원대까지 달리는 종목이 나올 것이고, 그런 종목을 잡아야 여러분들이 손실을 만회할 수 있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당분간 대형주는 피하시고 중소형주로 보실 때 실적이 좋으면서 호재와 테마, 정부 정책 관련주로 주가나 대바닥에 있는 종목을 골라 길목짓기한다면 손실이 없는 투자를 할 것입니다. 이제 추천주를 하나하나 리뷰를 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화신테크부터 볼게요. 주가는 우상향을 여전히 그리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리뷰 부탁드립니다. 네, 화신테크는 큰 폭 상승은 하지 못하고 있으나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견조한 흐름이라는 것은 어떤 재료를 머금고 있기 때문에 매도는 없고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유입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수급이 살아있다는 것이죠. 정부가 지난 1일 6.3 미세먼지 특별대책 세부 이행 계획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정부는 2020년까지 친환경차 보급에 3조,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등에 약 5조 예산을 확보한다고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발표한 내용은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친환경차인 전기차 등으로 교체하는 것을 골자한 내용이어서 정부 전기차 정책 수혜지를 빨리 찾아야 할 것입니다. 스마트카나 전기차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차량 경량화와 차체 및 셰시 경량화 부품업체인 화신테크를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화신테크는 세계적인 전기차 기업인 테슬라의 전기차 경량화 차체와 샤시를 납품하는 것으로 확정되었을 뿐 아니라 최근 화신테크 정유진 대표 인터뷰에 주목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인터뷰 내용을 보면 최근에 유럽과 북미의 자동차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적용을 급격히 늘고 있는 알루미늄 차체 금형도 테슬라 자동차를 비롯해서 화신테크가 미국의 포드, 그다음에 GM, 클라이슬러, 그다음에 유럽의 구찌의 벤츠, BMW, 폭스바겐, 그다음에 인도의 타타 자동차, 중국의 베이징 기차에까지 금형을 수출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화신테크가요. 최근 전기차 정부 발표를 하고 있지만 업계에서는 아직 수익과 연결되려면 전기차 좀 기다려야 한다는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전기차 테마가 주춤하고 있습니다. 타 업체들과 달리 앞으로는 전기차 개발 시 수익이 발생되는 것이 아니고 화신테크는 지금 전기차로 인하여 수익이 발생되고 있는 기업입니다. 진정한 진성 전기차 관련주로서는 화신테크라고 할 수가 있고, 근간 출시되는 삼성 전기차에도 주목을 해야 되는데요. 화신테크가 수혜주로 부각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화신테크는 거래량이 서서히 증가하고 있고 기술적 분석상으로도 정비율을 진입하고 있어서 급등 차트를 형성하고 있으면서 지금 시가총액이 약 360억에 불과하고 유통 물량 또한 200만 주 미만이어서 상상 이상의 급등도 기대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손절가는 3,100원으로 하시고요. 1차 목표가는 정고점인 8,000원으로 하고 2차는 12,000원으로 하겠습니다. 예, 발해 전문가께서는 항상 추천주를 자세하게 리뷰해 주시기 때문에 신뢰가 가는데요. 화신테크 수급이 살아있다 하시면서 목표가 그대로 설정하셨습니다. 1차 목표가 8,000원, 2차 목표가 12,000원이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이제 두 번째 추천주 볼게요. 세니트도 역시 힘을 좀 응축하는 분위기인데요. 리뷰해 주십시오. 네, 세니트 추천을 드리는 추천 후에 한 번도 상승을 하더니 2,300원 또 400원 사이에서 오락가락하면서 횡보 중에 있습니다. 기술적 분석으로 먼저 좀 봐도 이제 2차 반등 또는 급등 자리에 있습니다. 이평선을 충분히 수렴하였고 충분한 상승과 급등 자리에만 물러 있습니다. 정부가 4대강 사업 이후에 가장 큰 SOC 공사로 구리에서 출발되는 서울 세종 고속도로가 착공을 근간 시작됩니다.
이번 세종고속도로 노선을 보면 구리를 시작으로 경기도, 광주와 용인을 거쳐서 안성을 거쳐 세종시로 이어지는 세종고속도로입니다. 마치 세니트의 사업 권역을 곳곳이 들려서 내려가는 듯한 대단히 공사이긴 합니다. 서울 세종고속도로는 사업비 규모만 6조 8천억 원에 달하는 대규모 국책 사업으로 4대강 사업 이후 최대 SOC 사업이며 이 공사가 곧 착공을 앞두고 그 중심에는 세니트라는 기업이 최대 수혜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는 그 자회사인 영산콘크리트가 레미콘 사업을 하기 때문에 고속도로 공사에 레미콘에 엄청난 양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레미콘 수주 기대뿐 아니라 레미콘 공장들이 큰 부지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집가 상승에 대한 기대와 동시에 주목을 받으면서 모기업인 세니트가 주목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세니트가 영화 상영업을 하면서 영화관 건물이 대전과 공주에 있어서 고속도로 개통 후에도 집가 상승 지역이어서 그에 대한 수혜도 예상되고 있고 세니트에 대한 기대치가 이번 공사 착공으로 극대화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그 며칠 후에 정말 그 대단한 그 이슈가 지금 하나가 나오게 되어 있는데요. VR 테마주로도 관심을 받고 있는데 자회사인 비주얼 샤워가 이번에 게임을 발표가 지금 임박해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진출과 글로벌 진출을 바로 앞두고 발표를 지금 할 것입니다. 이번에 20일로 지금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그 전에도 발표될 걸로 보이고 있어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그 브렉시트나 사드로 인하여 손실된 부분들은 세니트 같은 종목을 매수해 놓는다면 타 종목에서 손실난 부분을 단기간에 복구할 수 있는 종목으로 세니트를 관심 있게 봐야 할 것입니다. 현재가 2,400원대 초반 주가는 너무 저평가되어 있을 뿐 아니라 실적으로만으로도 4,500원까지 상승을 해도 무방하고 손절가는 2,100원으로 하시고 현재 세종고속도로 테마와 며칠 후 발표되는 VR게임 중국 진출 발표와 글로벌 진출 호재가 겹친다면 2,6,800원까지도 급등이 기대되는 종목입니다. 예, 세니트까지 추천주 리뷰해봤습니다. 발의 배경환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자, 출발 증시와이드 2부도 벌써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 코스피는요, 1990선에 안착을 시도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장중 나흘째 오르면서 52주 신고가를 또 한 배 경신했습니다. 150만 4천 원까지 올라갔었는데요. 외국계 창구에서 매수세가 강하게 몰려 있다는 소식 전해드립니다. 코스피 코스닥 모두 강과권에 있습니다. 성공 투자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올게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